2004년 7월 19일 아침,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주하는 마크 해킹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지만 침대에 누운 아내 로리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일상처럼 조깅을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로리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마크는 그녀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동료와 통화한 끝에 상사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마크는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자주 운동을 하던 인기 조깅 코스인 메모리 그로브 파크로 향했습니다. 걱정이 깊어진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곧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로리가 다니던 교회와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녀의 차량만이 공원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마크와 로리의 가족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를 본격화하며 실종 당시 로리와 가까웠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인 마크가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는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설명하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로리는 어떻게 자신의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회자되었고 가족과 이웃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으며 결국 드러난 사실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로리의 실종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솔트레이크 시티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며 복잡한 미스터리로 발전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가장 어려운 수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유타주의 수도로 장엄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호수와 와사치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템플 스퀘어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본부로 19세기에 세워진 솔트레이크 성전과 웅장한 어셈블리 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명소와 함께 도시의 안전과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의 실종이 남긴 상처와 충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미스터리를 더 알고 싶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솔트레이크 시티는 로리 K 소아레스 해킹의 고향이었습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로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당시 겨우 17세였고 로리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로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앙에 깊이 헌신한 헤랄도와 텔마 소아레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몰몬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헤랄도와 텔마는 로리와 입양된 오빠 폴을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과 가족의 가치 속에 키웠습니다. 헤랄도는 캘리포니아의 써니 힐스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사였으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텔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앙과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한 그들은 로리를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며 그녀를 천사 아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로리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텔마는 남편의 브라질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로리와 폴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텔마와 헤랄도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1987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리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혼 후
헤랄도는 폴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으며 폴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몰몬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텔마와 로리는 새로운 기회와 더 평화로운 환경을 찾아 유타주 오렘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리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렘에서 로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웠습니다. 그녀는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활발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로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로리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완벽하게 병행하며 또래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며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 꿈은 1994년 학교 여행 중 파월 호수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는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청년 마크 해킹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순간 마크는 모닥불에 장작을 던지다가 손을 심하게 대었고 로리는 망설임 없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배려로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리는 마크를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그를 소개했고 그 순간부터 마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몬 신앙을 공유했으며 1996년 마크가 20세가 되었을 때 캐나다 위니펙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지만 마크는 룸메이트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리는 그런 마크의 곁을 지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마크가 돌아온 후 로리는 웨버 주립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다가 유타 대학교로 편입해 경영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마크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일자리를 맡아 일했지만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뇌진탕과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고 로리는 마크의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9년 8월 7일 유타 성전에서 몰몬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로리는 웰스파고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보조로 일하게 되었고 마크는 지역 정신병원에서 보조직으로 근무하며 의대 입학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화로운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마크의 의대 진학을 위해 여러 대학에서 면접을 본 끝에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로리는 힘든 결정을 내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마크를 따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7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로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5주 차였으며 이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을 이루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7월 19일 마크 해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나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전 10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직장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동료에게 연락해 상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사건의 공식 등록은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직접 로리를 찾기 위해 그녀가 자주 달리던 메모리 그로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그들은 신속하게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곧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및 지역사회에서 동참하며 로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차량만이 공원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가족과 경찰 모두의 걱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미디어와 지역사회의 압박이 거센지면서 마크와 로리의 가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는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종된 아내에 대한 정보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로리의 가까운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실종 사건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마크를 주요 용의자로 주목했습니다. 경찰 조사팀을 이끈 켈리 켄트 형사는 마크의 진술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마크는 로리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사건 당일 아침 조깅을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 계획과 개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지 마크는 극도의 불안함을 보이며 종양학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의대 진학 계획에 대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로리의 차량을 조사하며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좌석과 거울의 조정 상태가 그녀의 체형과 맞지 않아 키가 더 큰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실종 당일 아침 새 매트리스와 침구를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점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마크는 로리의 실종 신고 직후 해당 매장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사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모텔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외치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마크 해킹을 발견했고 그는 바르비투르산계 약물과 알코올을 다량 섭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가족에게 인계했고 이후 그는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마크의 행동 패턴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유명 FBI 분석가 캔디스 드롱은 마크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샌들을 신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정신적 붕괴라기보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마크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크는 그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성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크 해킹은 1976년 4월 24일 존경받는 소아과 의사 더글라스 해킹 박사와 헌신적인 간호사 자넷 해킹 부부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7 형제 중 5번째로 자랐으며 그의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크는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종종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마크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대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특히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유타 대학교에서도 2002년에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졸업식에 참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마크의 과거에 대한 추가적인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1996년 종교 선교 활동 중 조기 귀국한 것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는 몰몬 신앙의 가치를 어기는 행동, 즉 음주, 흡연,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영장을 발부받아 마크와 로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상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로리의 지갑, 열쇠, 핸드백이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으며 그녀의 차량은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반지는 보관함에 들어있었고 욕조에서는 락스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또한 화해를 시도한 듯한 거대한 꽃다발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의 방에서 로리가 마크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그녀가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리가 남긴 편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마크를 떠나려는 그녀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라는 그녀의 글에서 상처와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수사팀은 그녀의 방에서 새 매트리스와 포장도 뜯지 않은 침대 시트를 발견했으며 서랍에서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은 사냥용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색 범인은 마크의 차량으로 확대되었고 경찰은 뒷좌석에서 혈흔과 함께 차량 후면에 무거운 물체를 실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은 마크가 커다란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차량과 칼에서 발견된 혈흔이 로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자원봉사자들의 수색을 중단하고 매립지 수색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신병동에 입원한 마크는 자신의 형제 스콧과 랜스를 통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자신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알아차린 후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녀가 잠든 사이 총을 쏴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쓰레기 봉투와 카페트에 싸서 여러 장소에 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2004년 8월 2일 경찰은 마크 해킹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몇 달간의 수색 끝에 로리의 유해는 매립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6월 6일 법원은 마크에게 유타주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인 6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리의 어머니 텔마 소아레스는 유타주 사면위원회의 결정을 듣고 안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저의 딸과 손주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후 로리의 가족은 그녀의 묘비에서 해킹이라는 성을 제거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불렀던 단어인 필리냐, 작은 딸, 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로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에서의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밀이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종 사건 발생 시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